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섭입니다. 올해 초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 새 주소 쓰기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죠. 하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어려움 겪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도봉구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이면도로에 도로명을 크게 표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시티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8월 26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민원실 시간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란 만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기 공룡 둘리가 살았던 곳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인데요. 오늘은 둘리의 고향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민선 6기 구청장에 취임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좀 새삼스러운 느낌이 듭니다만 지난 6월 4일 날 다시 한번 구청장의 직을 맡겨주셔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2선에 성공하셨잖아요. 사실 처음보다 2번이 더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 구민들이 다시 청장님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각자 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 4년 행정을 이끌어오면서 참여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가치를 핵심적으로 내걸었는데요.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 행정이 이제 착한 변화를 많이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게 굵직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민선 5기 지난 4년을 되돌아보시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행정 영역에서의 변화 이런 게 있었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 종합 청렴도 평가 1위를 기록했어요. 네. 뭐 그 외에도 대한민국 복지행정 대상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 내부적인 성과로 저희들이 기억이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매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인데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가진 인근의 자치구들과 함께 예를 들면 도봉구와 노원구, 강북구 또 이제 성북구 이 4개 구를 동북 4구라고 일컫는데요. 이 네. 동북 4구가 경쟁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통해서 공동 발전해보자 해서 동북 4구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와 많은 그 협력과 논의를 기울여 왔어요. 그 결과 지난 1월 27일 날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네. 이 공동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행복 사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행복 4구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행복 4구 플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행복사고 플랜은 이제 서울시와 이 4개 구가 함께 만들어낸 그런 이제 공동 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과거에도 이런 계획들은 있었습니다. 네. 다른 것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게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행복사구 플랜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 이것이 실행력을 높이는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네. 행복사구 플랜은 4개 구를 포함하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총 72개, 72개 정도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원구와 도봉구를 잇는 창동과 상계 지역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창동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창동역 주변에 개발 가능한 서울시 땅이 12만 8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3만 9천 평 정도의 그 개발 가능한 땅이 있는데요.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대형 문화 인프라 그리고 컨벤션 기능을 하는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와 함께 계획하고 있고 특별히 창동구에는 문화 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다는 행복 4구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도봉구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구입니다. 네. 동북 4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고용률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일자리 수가 44%입니다. 근데 도봉구는 17.1%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건 매우 적다는 얘기죠. 그만큼 도시 활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창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발전 계획을 세운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도시 활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창동과 상계 지역이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약 8만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배드타운 도봉을 경제도시 도봉으로 만들겠다라는 인터뷰 방송을 봤는데 앞으로 뭐 이런 경제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것은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발전 계획을 실현함으로써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한 일자리가 많은 구로 이 변화됨으로써 도시가 활력을 되찾게 하는데 기본적인 이 발전 방안을 그동안에 모색해온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요. 뭐 창동 신경제 중심지 구축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3만 9천 평 정도의 여유 부지가 창동역 주변에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은 아레나 공연장 그러니까 대형 대중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15,000명, 15,000석 내지 2만석 정도 규모의 이 대형 공연장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네. 그와 관계된 문화 생태계를 또한 구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창동역 주변에 있는 환승주차장 부지에는 컨벤션 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KTX가 창동을 거쳐서 의정부로 연장하는 계획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네. KTX가 창동역에 경유하게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연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유 부지는 좀 비워놓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도봉구에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도봉역 근처에 성균관대학교 부지가 15,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부지는 자연 녹지 상태로 현재로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상향시켜주고 네. 대신에 개발 이익을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상호간에 협의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개발 방식이 이제 사전 협상 제도라는 방식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공기여의 방안을 병원으로 이렇게 종합병원으로 잡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약 3,000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전 협상 제도의 전 단계인 협상 대상지로서 이 부지가 확정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종합병원 유치로 가는 첫 단추가 끼어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동진 구청장님에게 민원 있으신 지역 주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이슈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도봉구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도시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졌죠. 네. 저희는 이제 2012년도 정부가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비교적 안전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저희들이 최대한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말까지 상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도시의 경우는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CCTV를 확대하는 문제, 네. 그리고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해서 이 골목을 보다 안전하고 내지는 이 밝게 만드는 네. 그런 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 안전, 교통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경제 이야기도 했고 안전 이야기도 해봤고요. 이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 개선이란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요? 네, 도봉구 주민들의 이 불만족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가 네.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간접적인 지원 방식 이걸 중심으로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시가 교육우선지구라고 하는 걸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우선지구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교육 환경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혁신교육지구로 도봉구가 지정받도록 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서 학교 내의 그 교육 혁신 그리고 마을에서의 학교와 자치구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환경 내지는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로 좀 책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으로 줄이고 또 반별로 협력교사를 배치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혁신의 내용이 될 거고요. 네.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예를 들면 집과 학원과 그리고 학교 외에 갈 곳이 없는 이 아이들의 지역에서의 마을에서의 환경을 바꿔서 마을 내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그 아이들을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 교사를 500명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전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마을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이런 네. 것들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을 앞서 소개해드릴 때 둘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도봉구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둘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리 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이시라고 했는데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둘리 뮤지엄은 지금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지금 한 공정 80% 정도의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둘리 뮤지엄 자체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위해서 매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텐데요. 그와 더불어서 둘리 뮤지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쌍문 근린공원을 둘리 스토리 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쌍문역 이거를 둘리 테마역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도 앞으로 기울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리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이 연계된 그런 공간 확보 내지는 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리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문자 사연이 왔는데요. 6584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창동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초안산에 조선 500년 내신묘가 3만 구 있습니다. 꼭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행복사구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네. 초안산은 말씀드리자면 도봉구와 노원구에 걸쳐 있는 내시 분묘군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협력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도 있지만 또 문화 보건 사업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둘리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요. 둘리 아빠라고 할 수 있죠. 김수정 작가도 이번에 함께 참여하시죠? 네. 둘리 뮤지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또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둘리역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거는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새롭게 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쌍문역, 둘리가 말하자면 만화적으로 탄생한 이 쌍문동에 위치한 쌍문역을 둘리역으로 개명을 하고 또 쌍문역 내부를 둘리 테마역으로 네. 이렇게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자원봉사 분야 육성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자원봉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매우 부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구청장에 취임했을 때 당시인 2011년도, 10년도 이때 당시는 우리 도봉구의 전체 그 연간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한 4만 3천 명 정도였는데요. 네. 작년 말에는 9만 1,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연 인원입니다만. 그리고 자원봉사 그러니까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10년도에 3만 4천 명이었는데요. 올해 7월 말 현재 6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얘기죠. 네. 이걸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도봉구가 도로에 크게 도로명을 표시해놨는데 새 주소 모르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면도로에 일부 시범적으로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칠 시간이 이제 끝으로 다 됐는데 앞으로 4년 동안에 도봉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4년 동안은 착한 변화의 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4년은 이 도시 활력이 증진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활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도봉 이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초심을 또 잃지 않는 그런 구청장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람 중심적인 도시, 사람 냄새 나는 도시. 오늘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Currently
씨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Kelly Kim입니다. I have a bad memory. I have a bad memory. I'm very forgetful. 똑같은 말이죠. 기억력이 나빠요. 건망증이 심합니다. forgetful는 건망증 있다, 잘 잊어먹는다 뜻인데요. forget은 잊다, 잊어버리다 뜻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을 forget 하거나 be forgetful 하면 안 되지만 살면서 잊어야 될 것 있지요. 미국 속담 중에 forgive and forget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Well, I hope you learn to forgive and forget like I need to learn.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의 증가로 대사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1세기 역병으로 불리며 성인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주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내륙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륙 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중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전주 30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오비맥주가 생산하는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과 관련해 맥주가 산화했을 때 나는 냄새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공장을 방문해 제조 단계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오비맥주는 올해 월드컵에 대비해 카스의 생산량을 늘렸지만 예상과 다르게 판매가 부진했고 이 과정에서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서교동에 있는 전봇대의 변압기가 고장나 20여 가구에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서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변압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뒤 2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뭐든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CT병원 최은 과장이 친절히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02-771-0945번으로 문자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 증후군 하면 되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대사증후군에서 당뇨병의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 뭐 이제 당뇨 내불인성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혈압, 복부 비만, 고지혈증 이렇게 이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대사증후군을 이루게 되고요. 네네. 이 혈관 질환의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묶어서 만든 건데 1988년 미국의 내분비학자인 제럴드 리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신드롬 X라 그래서 X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지은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네. 고중성 지방 혈증 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감소 이런 이제 지질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리고 고혈압이 되시는 거 그리고 당 내불인성이라 해서 당 조절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복부 비만 이런 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성인의 25%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성인 중에 한 30% 정도가 네. 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병률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사증후군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대사증후군을 만성질환의 시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만성질환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당뇨, 혈압,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 왜 심장병, 뇌 혈관 질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시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성인성 만성질환의 시초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들어서면 마치 그 컨베이어 벨트에 우리가 올라탄 것 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탔다고 생각하면 멈추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그 질병 쪽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이야기십니까? 네, 점점 이제 조금 더 심해지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리를 잘 끊으시면 네. 중간에 거기서 내리실 수 있겠지만 그대로 두시면 결국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뇨병까지 진행이 되시고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아주 심화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해도 사실 우리가 당뇨병이나 혈압을 낫는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약 드세요 하는데 평생 드세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평생 질환이니까. 그 이제 네. 고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그 대사증후군이 현재 이렇게 시초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은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치해서 이런 것들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네. 6배 이상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의 시초다라고 했던 게 이제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군이 높은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미리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전에 좀 전조 증상이 있나요?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사실 그 대사증후군 자체가 크게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혈압이 좀 올라가셔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지신다든지 또는 당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오히려 저혈당 증세로 인해서 단 것을 뭐 굉장히 많이 드신다든지 굉장히 졸리시다든지 뭐 이런 네. 증상들을 느끼시는 경우 있죠. 굉장히 허기지신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제 병적으로 더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뚱뚱하고 비만인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네, 일단 비만하고 관계돼서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기시면 사실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지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근래의 경우는 반드시 비만하기만 하다고 생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른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내장형 지방으로 많이 쌓이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 별로 비만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증상들, 그래서 이제 혈압이 130 이상을 올라가신다든지 네. 혈당이 이제 공복 혈당이 이제 110 이상으로 또 올라가시고 중성 지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비만하고 관계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비만이랑 꼭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혈압과는 조금 연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증상도 별로 없고 또 뚱뚱하지 않은 분들도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다면은 좀 미리 자가 진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허리둘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하는데 동양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허리둘레 중에 남자분은 90cm, 그다음에 여자분은 80cm를 넘으면 대사증후군일 확률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복부둘레가 더 많이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되면 어떤 그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은 워낙 대사증후군의 이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사실은 20대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는 제일 대사율이 높은 때고요. 30대 이후에는 1년에 몇 %씩 자꾸 떨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좀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한 50대 이후에 보시면 남자분들 중에 굉장히 마른 분들이신데도 복부는 다 있으시죠. 이런 분들 이제 있으실 수 있고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좀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여자분들의 경우는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좀 그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 중에 대사증후군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허리둘레를 재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센티미터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혼동스러운데 이게 인치로 따지면 남자는 어느 정도 인치까지가 될까요? 38인치, 여자분들 32인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대사증후군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증상은 그렇게 뚜렷하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발생하는 생물학적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이 원인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적인 기전은 지금 계속 더 밝혀나가고 있기는 한데 가장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인슐린 저항성조차도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체 대사를 이루는 그 여러 요인들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더 뚜렷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가장 그 주류의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기능의학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양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스트레스와 연관돼 있는 다른 것들 이런 요인들이 계속 지금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생성은 되는데 이 인슐린이 세포에 가서 작용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지방세포에서 포도당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돼야 되고 인슐린은 가서 또 적응되기가 또 힘들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됩니다. 복강 내 내장 지방이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상태인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나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에서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이나 응고를 유도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촉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중에 이제 본인이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좀 덜 드신다든지 하면 갑자기 혈당이 쉽게 떨어지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군요. 대사증후군이 의심되는 것 같아서 자가 진단한 이후에 이런 의심이 된다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신체 계측을 통해서 일단 복부, 허리 둘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이나 내장형 지방을 측정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CT 같은 걸 이용하거나 초음파로 좀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을 재시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5를 넘는다든지, 근데 뭐 이완기 혈압도 사실 올라가시게 되기 때문에 85 이상 이제 올라갔다든지 하면 약간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 가장 지표를 많이 삼는 것은 역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전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시지만 전체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없이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대사증후군의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뭐 보통 우리 많이 들으시는 얘기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운동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적게 드신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대사가 나쁘신 분들의 경우는 열량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대사 자체가 더 떨어지시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탄수화물과 그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60%, 단백질 20% 하는데, 이걸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으시다면 단백질을 다소 높이셔서 양질의 단백질을 한 40%까지 올릴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사용되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있죠? 예스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자가 왔는데요. 5392님, 저희 가족력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당뇨와 혈압 두 가지 합쳐서 알아보는 게 대사증후군 검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찾아보니 금식 후 체열을 하고 지질검사와 혈당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혈당은 당뇨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질검사가 혈압검사가 맞습니까? 만약에 지질검사를 하려면 어디에서 검사가 가능합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는데 당뇨와 혈압 두 가지를 합쳐서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네, 일단 그 공복 혈당을 보기 위해서 아마 당뇨 검사라는 것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당 그 수치를 재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 검사와 이제 거기에다가 그 혈액 검사상에서 지질 검사까지 하시면 이제 거의 해당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검사라는 것이 그 공복 혈당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공복 혈당이 높아지면 그런 상태에 좀 돌입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질검사가 혈압검사인지, 그리고 지질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지질검사와 혈압검사는 아니시죠? 지질검사 따로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혈액검사를 가지고 하게 되고, 지질검사의 경우는 금식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이제 그 전에 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뭐 이제 보통 알고 계시는 새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다소 제한한 상태를 하신 상태에서 또 금식을 완전히 하셔서 8시간 금식하신 상태로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혈압은 이제 혈압 자체를 재서 그 이제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가족력에 심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직접 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의 어떤 그런 그 가족력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그 유전적 소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 내에 이런 분들이 많으셨다면 당연히 조심하시고 잘 검사하시고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네, 상담하는 중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사증후군과는 상관이 없는 문자긴 하지만 1967님, 저는 한 달 전부터 코감기, 목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잘 낫지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기관지 확장증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런 겁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 기운이 오래 가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기관지 확장증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도 이런 증상이 상당히 오래 가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폐 검사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이렇게 이제 일주일 이상 뭐 열도 나시고 문제가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결핵도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기관지의 기질적인 지금 기관지 확장증 얘기하셨지만 천식 기운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감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거 아니고도 조금 그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셔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사증후군하고 조금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상태에 되시면 아무래도 그 조절력이나 아니면 균형을 잡는 그 면역에도 좀 문제가 생기실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하여튼 자세한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폐 검사로 가면 엑스레이 검사를 엑스레이 말씀하시는 이제 보시고 거기에서 네. 잘 명확히 안 나오면 이제 폐에 대한 CT를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요. 남편이 대사증후군이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 치료나 약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다른 뭐 식이요법이 있는지 자세히 조언을 해주시죠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면 좀 좋아질 만한 질병이잖아요. 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특별히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제일 조심하셨으면 싶은 것은 역시 탄수화물입니다. 이제 탄수화물 중에도 그 혈당 지수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당으로 변환되는 속도가 빠른 음식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당을 앓고 계신 분들은 60 지수를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빠른 음식 그러니까 당도가 높다든지 고당분의 그런 음식을 좀 피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좀 더 잘 드셔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먹으면은 좋은 음식들 지금 고단백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백질 중에는 이제 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콩단백이라든지 콩두부, 그다음에 우유도 뭐 일부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흰살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사를 조금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능의학적인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어서 뭐 모발 검사나 유기산 검사 같은 걸 해보시면 그 미량 원소들의 문제가 또 사실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좀 더 풍부한 야채 종류라든지 이런 종류를 많이 드시되 과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탄당으로 되어 있는 과일의 경우는 하루에 1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좀 제한적으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사증후군에 걸린 분들이 하면 좋을 만한 운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 유산소 운동이죠. 근데 네. 이제 유산소 운동이 사실 지겹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래에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 그래서 강도를 상당히 높이셔서 숨이 찰 만큼 조금 뛰거나 걷거나 하는 강도를 높이시는 운동을 했다가 강도를 아주 낮춘 상태를 가는 이런 사이클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근력 운동을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가 병행이 되셔야 결국 이제 몸 상태를 좀 더 추스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합병증이 좀 있고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대사증후군이 만약 잘 조절이 안 되셨다면 결국 네. 당뇨, 혈압, 그 이후에 이제 더 무서운 심장병, 뇌졸중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병으로 가는 것을 좀 더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 후유증, 뭐 합병증이나 이런 상태를 가져오게 되겠죠. 네, 이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 질병인 것 같고 생활 속에서 좀 식이요법들을 잘 해나간다면은 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선거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힐링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하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해줘 아나운서 김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